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세포 생물학 주제는 엔도 멤브레인 시스템, 내막계, 그리고 멤브레인 트래피킹, 멤브레인 간의 어떤 교통에 대한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엔도 멤브레인 시스템, 내막계라는 것은 대부분의 마크로몰리큘, 거대 분자들을 위한 임포트, 엑스포트 머시너리로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크로몰리큘들은 세포막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수송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내고 다른 쪽으로 필요한 곳으로 보내고, 즉 엑스포트, 그리고 자기 자신 쪽으로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임포트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그 거대 분자들을 보내고 받는 데 있어서 이 엔도 멤브레인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성을 한번 보면은 거대 분자들이 원형질막을 통하여 자유롭게 통과하도록 하여 세포 안과 밖이 외부와 평행하지 않는 상태, 디스이퀄리브리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 안하고 밖이 우리가 자유롭게 어떤 확산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은 안과 밖이 어떤 이퀄리브리움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별한 수송 시스템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거대 분자로 봤을 때 평행하지 않은 상태, 필요한 곳에 더 많이 존재하는 상태, 그리고 필요 없는 곳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 이런 디스이퀄리브리움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과정을 보면은 그 내막계에서의 어떤 수송의 일반적인 과정은 첫째가 어떤 출하 과정이 되겠습니다. 버딩이라고 하는 출하 과정. 다음에 이동할 때는 우리가 소낭, 베지클의 형태로서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최종 목적지에 가서는 융합 과정을 거쳐서 그 물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은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 특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는 거대 분자들은 세포 안으로 운반되거나 세포 안으로 운반되는 것을 우리가 엔도사이토시스, 내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분비되도록 한다. 분비되는 과정을 우리가 엑소사이토시스, 외포라는 거 부르게 되는데 이러한 그 결과적으로는 엔도사이토시스, 엑소사이토시스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엔도멤브레인 시스템 내막계는 몰리큘러 트랜스포트 세포로 이 수송 세포 안으로 혹은 세포 밖으로 이 몰리큘러 트랜스포트를 조절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도사이틱 그리고 엑소사이틱 패스웨이가 있겠는데 엔도사이틱 시스템은 세포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되겠고, 엑소사이틱은 만들어진 곳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거대 분자라고 했을 때는 이제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예를 들어서 합성되는 부위가 주로 이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에서 합성이 되죠.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의 그 표면에 이런 라이보솜이 붙어 있게 되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런 점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라이보솜,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죠. 그래서 합성된 단백질은 이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에서 이제 세포 내 여러 다른 기관 혹은 어, 이제 세포 밖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엑소사이틱 패스웨이 그리고 세포 밖에서 어떤 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어, 어, 이용되거나 혹은 파괴될 때 그 과정은 우리가 엔도사이틱 패스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막계에서 이 세포 소기관들 사이에서 물질 이동에 있어서 그 머티리얼을 어, 이동시키는 데 있어서 이 베지클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지클이 서로 왕복을 하면서 특정한 거대 분자들을 이제 수송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 베지클이 처음 발생되는 부분을 우리가 도너 컴파트먼트라고 그러고 어, 그래서 베지클이 만들어져서 수송돼서 어, 이제 최종적인 그 목적지에 가서 어, 어떤 거대 분자를 전달해주는 전달받는 부분을 우리가 acceptor compartment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잠깐 보면은 이제 도너 컴파트먼트에서 베지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이 버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딩이 되면서 이 버딩돼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이 멤브레인 일부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멤브레인 안에는 다양한 그 솔루블 프로틴 혹은 그 프로틴들이 특정한 리셉터에 결합된 형태, 좀 이런 형태가 되겠죠. 혹은 멤브레인에 박혀 있는 상태, 멤브레인 바운드 프로틴 이런 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지클을 형성해서 이제 트랜스포트가 돼서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그 목적지 억셉터 컴파트먼트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퓨전 과정이 일어나고 어, 퓨전 이후에 그 안에 베지클 안에 내용물들이 억셉터 컴파트먼트로 이렇게 전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너 어, 다음에 베지클 억셉터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베지클 미디에이티드 트랜스포터에서는 자, 그러면 이 베지클 셔틀링에 있어가지고 베지클이 이제 왕복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때 그 원형질 막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안테로그레이드 전방 수송이라 하고 어, 그러니까 핵 쪽에서 원형질 막 쪽으로를 우리가 전방 수송 안테로그레이드라고 하고 리트로그레이드는 원형질 막 맨 바깥쪽의 세포막에서 핵 쪽으로 일어나는 어, 수송 이것을 우리가 리트로그레이드 트랜스포트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베지클 미디에이티드 트랜스포트 소낭에 의한 이 수송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9가지 스텝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일어나는 과정이 이제 운반될 그런 단백질을 선택한다는 거대 분자를 선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카고 셀렉션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피복 단백질, 어, 어, 그래서 코트 프로틴들이 이제 그 특정한 신호소열을 갖는 단백질이 결합할 수 있는 이 수용체 단백질을 한 부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트 프로틴이 이제 1차적으로 역할을 하겠는데, 이러한 코트 프로틴으로서는 우리가 크레아틴 혹은 COP1, 다르게 부르면 COP1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혹은 COP2 이렇게 이제 어, 라고 부르는 이러한 피복 단백질들이 이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이 코트 프로틴, 물론 여기는 이제 어, 어댑터 프로틴도 있는데, 이 코트 프로틴이 이제 그 특정한 시그널 시퀀스를 갖는 그런 프로틴들이 결합할 수 있는 이 수용체, 이 수용체를 이제 모이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게 해서, 그래서 이 수용체를 모아 놓으면은 이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는 시그널 시퀀스를 갖고 있는 그 프로틴들이 이제 여기에 결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운반될 그 단백질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선택적인 과정이고, 또 다른 어, 과정은, 다른 형태는 벌크 트랜스포트라는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거죠. 이것은 그냥 단지 그 소낭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불룩하게 이제 소낭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서 그 안에 갇히게 됨으로 해서 어, 그냥 운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솔루블 벌크 트랜스포트는 어떤 선택적인 과정이 아니고 비선택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선택적인 수용체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선택적 혹은 비선택적인 벌크 트랜스포트 과정을 이용해서 이제 카르고 셀렉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선택이 된 다음에는 이제 출하 과정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거의 이제 출발하기 전 단계 이런 버딩 과정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버딩에서는 우리가 피복 단백질과 어댑터 단백질이 상호작용하여 돌출된 막의 모양을 안정화하고 운반물을 포함한 막의 어떤 연결망을 형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argo selection, boarding,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것이 이 시전, 절단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된 거죠. 이제 베지클이 만들기 바로 전 단계로 이제 준비가 되면은 이제 절단 과정, 시전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시전 과정에서는 우리가 그 절단 단백질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다이내민 이런 이라는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단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이그 도너 컴파트먼트에서 떨어져 나와서 독립된 이제 베지클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지클 형태로 이제 이게 이제 베지클이죠. 베지클 형태로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 과정이 우리가 언코팅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복 단백질이 이 소낭에서 제거되어 이제 피복이 해제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언코팅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후에 이제 그 떨어져 나온 피복 단백질은 다시 어, 리사이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코팅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수송 과정이 일어나겠습니다. 자, 수송은 우리가 이 베지클들이 어, 어, 이제 그 아주 특별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수송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그 세포 안에 존재하는 미세소관이라고 하는 건 오른쪽 그림에서 마이크로 튜블이 되는 거죠. 마이크로 튜블이나 액틴 섬유,
의해서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이 미세소관 마이크로튜뷸블과 혹은 액틴 섬유와 상호 반응하는 이제 운동 단백질이 부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 모터 프로틴 운동 단백질로서 이 키네신이라고 하는 지금 단백질이 여기 부착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운동 단백질 여기서 이제 키네신이 이 베지클에 부착이 돼서 그 이 베지클을 어, 그러니까 베지클하고 마이크로튜블 사이에 있어서 이 베지클을 이제 수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튜브를 따라서. 자, 그래서 최종적인 그 억셉터 컴파트먼트로 이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미세 소관이나 액틴 섬유를 이용을 한다면은 좀 더 이 소낭 수송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그 마이크로튜브 이런를 이용한 이런 수송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어, 베지클은 이제 사방으로 이렇게 확산되겠죠. 어, 그럼 확산되다가 어떤 원하는 지역에 가서 이제 타겟 어, 그 하는 그 억셉터 컴파트먼트에서 이제 그 물질을 전달하게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더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마이크로 튜블 같은 어떤 어, 길이 있고 그 길 위에다가 이제 소낭을 얹혀서 그 길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이제 수송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마치 이제 어떤 화물을 이동시키는 이제 고속도로와 같은 거죠. 도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이크로 튜브인 거고, 그러한 그 화물을 이제 직접 수송하는 단백질은 이 그 어떤 운반 차량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 키네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다섯 번째 트랜스포트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후의 과정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로 튜브를 따라서 어떤 억셉터 컴파트먼트로 온 이 베지클이 이제 억셉터 컴파트먼트로 이제 전달이 돼야 되겠는데 이 과정이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소낭에 있는 그 RAB, 랩 프로틴이 있는데 이 랩 프로틴은 우리가 GTP 결합 단백질인데 이 랩 프로틴하고 이 수용자 막, 억셉터 막에 있는 그 테더 프로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구속 단백질이 있는데 이 테더 프로틴과 이 그 소낭에 존재하는 RAB 랩 프로틴 간의 복합체가 형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체를 형성하지 않으면은 여기가 전달돼야 이 화물이 전달돼야 될 곳이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베지클은. 자, 그래서 이 RAB 단백질 소낭에 있는 랩 프로틴 그리고 수용자 막에 있는 테더 프로틴이 이제 딱 일치하게 되면은 그 결합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수송돼야 될 곳이구나라고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오른쪽 그림에서 어,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여기 테더 프로틴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테더 프로틴이 이제 이 소낭에 존재하는 어떤 단백질하고 이렇게 잘 결합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자, 결합이 일어나면은 이 소낭은 이제 이 억셉터 컴파트먼트에 이제
다른 데로 안 가고 여기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테더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도킹 과정이 일어나겠습니다. 자, 도킹 과정. 도킹 과정에는 이제 손항에 존재하는 이 V 스네어, SNAR이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이것을 우리가 V 스네어라고 부르는데 이 그림에서는 이제 이것이 되고 오른쪽 그림에서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손항에 존재하는 거고 수용자 막에 존재하는 또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T 스네어, T 스네어라고 하는데 T 스네어는 이제 여기 존재하죠. 자 그래서 V 스네어, V 스네어 그리고 T 스네어가 어, 이제 결합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랩 프로틴하고 테더 프로틴의 일시적 연합을 안정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도킹 과정에서는 우리가 V 스네어와 이 T 스네어의 이런 두 쌍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이제 이 베지클이 좀 더 이 억셉터 컴파트먼트에 단단하게 이제 붙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T 스네어, V 스네어 간의 결합이 있게 되면은 이제 소낭의 막과 수용자 막의 융합이 일어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퓨전이라고 하겠습니다. 퓨전. 이제 막과 막 사이에 이제 퓨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퓨전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어, 이제 뚫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포 안에 베지클 안에 존재했던 이제 단백질들이 이 억셉터 컴파트먼트로 이제 수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제 도너에서 억셉터로 가는 최종적인 그 단계는 이제 퓨전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전달이 되고 자 마지막에 이제 한 단계가 또 있는데 이것은 이제 디스어셈블리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T 스네어하고 V 스네어의 결합이 이제 분리되고 면은 이제 V 스네어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손항을 통해서 다시 도너 구획막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디스어셈블리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V 스네어는 다시 리사이클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한 시그널 시퀀스를 갖고 있는 프로틴들을 수송했던 이 리셉터도 도너 컴파트먼트로 가서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지클 소낭에 의한 트랜스포트 과정 이 9가지 단계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처음에 카르고 셀렉션 과정이 있겠고 다음에 두 번째로 버딩, 다음에 시전 과정, 다음에 언코팅, 다음에 트랜스포트 되고 다음에 테더링, 더킹, 퓨전, 다음에 디스어셈블리 과정 이렇게 9가지 스텝으로 어, 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고 셀렉션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코트 프로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코트 프로틴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콥1, 콥2, 크레스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 이제 엑소사이틱 패스웨이, 엔도사이틱 패스웨이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엑소사이틱 패스웨이는 우리가 ER, 엔도플라스미 레티큘럼에서 이 플라스마 멤브레인 쪽으로 일어나는 이제 과정인데, 자, 이 ER에서 우리가 골지 쪽으로 갈 때, 이 사용되는 코트 프로틴은 우리가
COP2가 되겠습니다. COP2. 자, 빨간색으로 둘러싸여 있는 단백질이 이제 COP2가 되겠고, 자, 이때 우리가 골지는 우리가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겹겹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ER 쪽으로 향해 있는 것을 우리가 시스 골지라고 그러고, 가운데 미디알 골지, 그리고 원형질 막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트랜스 골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스 골지 쪽으로 ER에서 시스 골지로 올 때 그 사이에 우리가 그 베지큘라 튜블라 크러스트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베지클들이 일시적으로 연합해서 모였다가 이제 다시 다른 쪽으로 수송되는 그런 중간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ER에서 이 베지큘라 튜블라 크러스트로 이동할 때 우리가 COP2가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이 베지큘라 튜블라 크러스터에서 ER 쪽으로 거꾸로 리트로그레이드 트랜스포트가 일어날 때 사용되는 게 우리가 COP1 단백질이 사용되고, 자, 그리고 골지와 골지 사이에 시스 골지에서 미디알 골지, 트랜스 골지로 이동할 때 또 COP1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COP1 사용되고, 또 미디알 골지, 시스 골지, 그리고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이렇게 거꾸로 리트로그레이드 트랜스포트에도 우리가 COP1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COP1. 자, 그리고 이제 크레스린은 이 트랜스 골지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러니까 트랜스 골지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 트랜스 골지하고 이 원형질막, 플라스마 멤브레인,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아까 베지큘라 튜블라 클러스터 같은 역할을 하는 컨덴싱 베큐얼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우주 정거장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간에 이제 컨덴싱 베큐얼이라는 것이 있죠. 자, 그래서 골지와 이 컨덴싱 베큐얼, 플라스마 멤브레인,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 얼리 엔도솜, 레이트 엔도솜, 라이소솜. 자, 이들 사이에서 이제 서로 물질 교환의 어떤 네트워크를 우리가 트랜스 골지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트랜스 골지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그 수송, 베지클 미디에이티드 트랜스포트에는 이 크레스린이라는 단백질이 코트 프로틴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크레스린. 자, 그래서 트랜스 골지 네트워크로 올 때도 사용되고, 트랜스 골지 네트워크에서 엔도솜 쪽으로 갈 때도 이제 크레스린이 사용되고, 또 플라스마 멤브레인이에서 이 엔도솜 쪽으로 어떤 물질이 수송될 때, 엔도사이토시스 될 때, 어, 어, 이제 이 크레스린 코트 프로틴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OP2, COP1, 크레스린 이런 코트 프로틴들이 이제 각각 그 위치에 따라서 이제 사용되는 부위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베지클 미디에이티드 트랜스포트의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엑소사이토시스 과정인데 이 엑소사이토시스 과정은 ER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엑소사이틱 패스웨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엑소사이틱 패스웨이의 어떤 잡, 어떤 역할 하는 일은 이 새롭게 합성된 단백질들을 소팅하고 디스트리뷰트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ER에서 만들어진 프로틴들이 만약에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쪽으로 보내고 혹은 라이소솜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라이소솜으로 보내고 혹은 원형질막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 원형질막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디스트리뷰트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ER에서 이 새로 만들어진 이 단백질들은 먼저 수송되기 전에 어, 여러 가지 그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이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 과정이 되겠습니다. 즉 번역 후 수정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단백질이 이제 DNA에서 만들어지는데 메신저 RNA에서 이제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이후 즉 포스트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번역 트랜슬레이션 이후에 어떤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 트랜슬레이션을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작되는데 자, 이때 ER에 잔류하는 단백질들이 그들이 타당하게 접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자, 즉 우리가 ER 자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러한 단백질들이 이 새롭게 합성된 단백질들이 모디피케이션 되는 과정을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은 시그널 펩티데이즈 혹은 N 올리고세카라이드 트랜스퍼레이즈 이런 효소들이 있는 거죠. N 올리고세카라이드 트랜스퍼레이즈는 아스파라긴 사이드 체인에 올리고당을 첨가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셰퍼로닌이라고 하는 이제 단백질인데 이 셰퍼로닌은 이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의 복합체로 형성이 되는데 트랜스아미네이즈, 다이설파이드 아이소머레이즈, 그리고 BIP라는 단백질, 바인딩 이뮤노글로불린 프로틴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 그림에서 보면은 새롭게 합성된 이 폴리펩타이드가 이 셰퍼로닌 그 복합체 안에 이 원통형의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모디피케이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자, 그래서 이 안에서는 어떤 역할이 되냐면은 이 단백질 폴딩 과정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셰프로닌은 단백질 폴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단백질 폴딩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백질이 1차적으로 번역된 이후에는 그냥 하나의 그 폴리펩타이드 형태인데 이것이 적절한 3차 구조를 형성해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적절하게 폴딩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기능을 하게 되려면은 이런 폴딩 과정을 거쳐서 적절한 3차원적인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효소일 경우에 효소로서 기능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단백질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폴리펩타이드로만 존재할 때는 특정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새롭게 합성된 단백질이 ER에서 이제 번역 후 수정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새로운 단백질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수송할 수 있는 어떤 그 어떤 완성품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적절하게 폴딩된 그런 단백질들이
ER에서 골지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은 이제 ER에서 핵과 마주보는 면인 골지체의 시스 페이스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골지에서 핵 쪽으로 있는 골지체를 우리가 시스 골지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시스 골지의 그 시스 페이스 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세포에서는 그 베지클, 소낭의 그 엑스포트, ER 엑스포트 사이트가 소포체막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이때 ER에서 골지 쪽으로 이동할 때 우리가 사용되는 코드 프로틴이 이 콥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콥2 코티드 베지클들이 먼저 ER에서 이제 방출이 되는 버딩이 되고 이제 시전돼서 이제 방출이 되는 거죠. ER에서. 자, 그럼 먼저 이 그 시스 골지로 가기 전에 우리가 중간 단계로 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단계가 이제 소포체 골지체 중간 구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ER을 우리가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을 우리가 소포체라고 합니다. 자, 소포체, ER, G, 골지, 그리고 중간, 인터미디에이트, 컴파트먼트. 그래서 ERGIC라고 하는데 소포체 골지체 중간 구획이라고 하는 부분을 거쳐서 이제 시스 골지체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 ERGIC라고 하는 것은 그 앞쪽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ER에서 시스 골지로 가기 전에 그 일종의 여러 그 베지클들이 모여서 한 덩어리를 형성하는 한 단계, 그것을 우리가 베지큘라 튜블러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그거와 같은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 마치 ER과 시스 골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우주 정거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포체 골지체 중간 구획을 거쳐서 이제 시스 골지체망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운반물의 선택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선택적, 비선택적 과정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선택적 과정에는 우리가 그 막횡단 수용체, 그, 그 소포체 막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어떤 수용체가 있고 이 ER 엑스포트 시그널을 갖고 있는 단백질들이 이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 수용체에 이제 결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ER 엑스포트 시그널, 즉 ER을 이제 그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에서 떠나야 하는 그런 시그널을 갖고 있는 단백질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ER 엑스포트 시그널은 우리가 다이아시딕 혹은 다이페닐알라닌 시퀀스를 갖고 있는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미노산 중에서 그 아시딕한 그런 아미노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아스파틱 애시드, 글루타믹 애시드 같은 것이 이제 애시딕한 아미노산인데 이러한 아시딕한 아미노산이 두 개가 연속해서 있거나 그러면 이제 다이아시딕 시퀀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퀀스를 갖고 있거나 혹은 페닐알라닌이 두 개가 연속해서 있는 그런 시퀀스를 갖고 있거나 하면은 이제 이것이 바로 이러한 시퀀스가 ER 엑스포트 시그널이 되는 거고 이러한 시그널을 갖고 있는 단백질들이 선택적으로 선택이 돼서 이제 운반물 그 베지클에 이제 담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외에 또 벌크 트랜스포트, 솔루블한 프로틴들이 그냥 그 베지클에 갇혀서 이제 이동하는 이제 비선택적인 그런 음반물 선택 과정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콥2 이제 코트 프로틴이 ER에서 이제 콥2 어, 피복 단백질이 있고, 자, 그리고 그 어떤 수용체에 결합된 그 어떤 시퀀스를 갖고 있는 이런 단백질들이 이제 선택이 되고, 혹은 벌크 프로틴들 한 이제 프로틴들이 이제 비선택적으로 운반물로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출하 과정, 버딩 과정을 거치겠고, 버딩 과정은 콥트 단백질과 어댑터 단백질이 결합하여 콥트 복합체를 형성한다는 것이고, 다음에 절단 과정이 일어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피복 해제 과정. 자, 피복 해제 과정에서는 어, 여기에 관련된 단백질은 이제 그 SEC, SEC23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GTP를 GDP로 이제 해리 되면서 콥2의 일부분이 어댑터 단백질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면서 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피복 해제 과정에서는 이 SEC2라는 단백질이 SEC23라고 하는 단백질이 GTP를 이용해서 그 콥 그 2 단백질을 이제 어댑터 단백질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수송 과정. 수송 과정은 SEC23와 이제 다이넥틴이라고 하는 프로틴이 결합하여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이넥틴이라고 하는 프로틴은 이제 어, 다이네인 혹은 키네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이네인이라고 하는 단백질, 키네신이라고 하는 단백질들은 이제 마이크로튜브에 붙어가지고 이 베지클을 수송을 할 수 있는 운동 프로틴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까 그 키네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이제 아까 어, 나왔던 단백질이고, 이 다이네인이라고 하는 단백질도 키네신이라고 하는 단백질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백질들의 이 운동 프로틴의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그 다이넥틴이라고 하는 이 프로틴이 이제 베지클에 존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SEC2와 SEC23와 다이넥틴이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이제 결합하면서 어, 이 이제 다이네인 혹은 키네신의 결합 그 베지클들이 얹혀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마이크로튜브 미세 소관을 따라서 이제 수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속 과정, 테더링 과정이 있겠는데, 테더링 과정에서는 SEC23라고 하는 단백질과 그 시스 골지망에 있는 구속 단백질이 서로 상호작용함으로 인해서 이제 구속 테더링 과정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도킹 과정이 있겠는데, 도킹 과정에서는 이제 V 스네어, 그리고 이제 반대쪽 그 시스 골지 쪽에 우리가 T 스네어가 있겠죠. 그래서 두 쌍의 V 스네어, 두 쌍의 T 스네어가 이제 두 쌍의 그 복합체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이제 도킹 과정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 ER에서 골지 쪽으로 가는 그 베지클에 존재하는 비스네어를 해당되는 단백질이 BT1P라고 하는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자, 그래서 V스네어 역할을 하는 이 단백질이 바로 BT1P라고 하는 단백질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퓨전 과정이 되는데, 퓨전 과정은 이제 두 쌍의 V 스네어,
T 스네어 복합체에 의해서 이제 융합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ER에서 그 선택된 운반물이 최종적으로 시스 골지망에 이제 전달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코트 프로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콥2라고 하는 코트 프로틴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언코팅에서는 색23라는 단백질, 그리고 수송 과정에서는 다이넥틴이라고 하는 단백질, 그리고 이제 구속 과정에서는 색23라고 하는 단백질, 그리고 더킹 과정에서는 비스네어 역할을 하고 하는 BET1P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제 특징적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ER에서 이 시스 골지로 갈 때 이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ER 골지 인터미디에이트 컴파트먼트 ERGIC라고 하는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베지큘라 튜브라 크러스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ER에서 어떤 그 단백질들이 이 ERGIC, 베지큘라 튜브라 크러스트로 이제 왔을 경우에 어, 그 어떤 단백질들은 다시 ER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ER 쪽으로. 자, 이런 그 단백질들을 우리가 레지던트 ER 프로틴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골지 에프레이터스, 골지체로부터 다시 ER로 이제 수송이 되는데, 이러한 그 단백질들은 이제 ER 레지던트 시그널을 갖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ER 레지던트 시그널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시그널이냐면은 그 우리가 아미노산 중에서 라이신, 그리고 아스파틱 애시드, 어, 글루타믹 애시드, 그다음에 류신, 이런 그 시퀀스 4개 시퀀스, 우리가 아미노산을 하나의 글자로 영어 글자로 표현하면은 라이신은 K, 아스파틱 애시드는 D, 글루타믹 애시드는 E, 류신은 L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KDEL이라는 시그널을 갖게 되면은 이제 다시 ER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 KDEL 말고도 다이라이신, 라이신이 두 개와 어떤 다른 아미노산, 이 X라는 것은 어떤 아미노산이 돼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라이신 혹은 라이신 X 라이신. 그래서 라이신은 우리가 K인데 KKXX, KXK 이런 시그널, 혹은 다이아르지닌, 아르지닌을 우리가 한 글자로 하면 R인데 RR 혹은 RXR 이런 이제 시그널을 갖게 되면은 다시 ER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ER 레지던트 시그널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가 사용되는 코트 프로틴이 바로 콥1이 된다라는 것이고, 다음에 이때도 이 소낭은 키네신 운동 단백질에 의해서 동력을 얻어서 미세소각 마이크로튜브를 위해서 이 베지클 형태로 해서 이 소포체를 우리가 ER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엔도플라즘 레티큘럼으로 이제 수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ER에서 시스골지 쪽으로의 수송, 혹은 그 ERGIC, 인터미디에이트 컴파트먼트에서 다시
ER로 되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살펴봤고, 이제 그 다음에 골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골지체는 우리가 시스 골지, 미디얼 골지, 트랜스 골지, 트랜스 시스터네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뉘는데, 시스 시스터네가 바로 핵 쪽으로 돼 있고, 가운데가 미디얼 시스턴, 그리고 원형질막 플라즈마 멤브레인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트랜스 시스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고, 골지체 주머니 수는 3개에서 12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또 여기서 그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 과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지 프로틴들로서는 우리가 어, 이 골지 프로틴이라고 하는 것은 골지체에 상주하는 그런 프로틴들인데, 그 리텐션 시퀀 골지체에 상주하는 그 리텐션 시퀀스를 갖고 있고, 엑소사이토시스 동안에 그 어, 단백질들을 변형하는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틴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골지체를 이제 거치게 되면은 이제 트랜스 골지로 이제 오게 되죠. 이쪽 트랜스 골지. 자, 그럼 이제 트랜스 골지와 플라즈마 멤브레인, 그리고 여러 다른 엔도솜 간의 이런 물질 교환의 어떤 네트워크를 우리가 트랜스 골지 네트워크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랜스 골지망은 이 세포 기질 쪽으로 길게 뻗어 있고 확장된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트랜스 골지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플라즈마 멤브레인. 이제 플라즈마 멤브레인은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뭔가 분비되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에이피칼 쪽이라고 그러고, 그 안쪽을 베이소라테랄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소장세포 같은 경우, 소장세포, 소장세포에서 음식물과 맞닿아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어, 에이피칼 부분이고, 맞닿아 있지 않고 그 안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바로 베이소라테랄 도메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원형질막을 어, 이제 이런 종류의 세포에 있어서는 에이피칼 도메인, 베이소라테랄 도메인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트랜스 골지 네트워크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얼리 엔도솜 또한 이제 트랜스 골지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 라이소솜도 이제 해당이 되고, 다음에 트랜스 골지에서 미디얼 골지 쪽으로 리트로그레이드 수송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수송도 이제 트랜스 골지 네트워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골지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그 골지체를 떠나는 여러 프로틴들을 이제 소팅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트랜스 골지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소팅 메커니즘을 어떻게 소팅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어, 이제 여러 많은 다른 그 칼고 셀렉션 메커니즘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 과정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GPI 그로 표시가 되면은 그것이 하나의 어, 표지가 되면은 그러한 단백질들은 이제 에이피컬 멤브레인으로 가는 그런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PI라고 하는 것은 어, 글라이코실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글라이코실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이 이제 그 단백질의
표지가 되면은 이러한 단백질들은 에이피컬 멤브레인으로 가는 시그널이 된다는 것이고, 혹은 만노즈 6 포스페이트, 만노즈 6 포스페이트라는 그런 그 이건 카보하이드레이트인데, 이러한 표지가 붙게 되면은 이러한 단백질들은 라이소솜으로 이제 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은 프로틴끼리 어그리게이션 돼서 이제 카르보 셀렉션 과정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시그널 리셉터, 어떤 특정 시그널에 대한 수용체를 이용해서 이제 소팅 과정이 있을 수가 있겠고, 자, 혹은 그 리피드 래프트, 지질 뗏목과 같은 그런 결합 복합체로서 우리가 그런 그 리피드 래프트에는 GPI 결합 단백질, 그리고 원형질막으로 향하게 하는 세포 기질 단백질, 이런 것들이 이제 리피드 래프트에 이제 모여서 이제 수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방식으로 이제 소팅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소팅이 되면은 이후에는 이제 운반물이 선택되고, 그래서 피복 단백질이 부착. 피복 단백질은 콥1 또는 이제 크레스린이 부착이 돼서 이제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콥1이 붙게 되면은 다시 리트로그레이드 수송이 일어나겠죠. 다음에 크레스린이 붙게 되면은 원형질막 혹은 어, 엔도솜 쪽으로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칼고 셀렉션, 트랜스골지 네트워크에서 이제 칼고 셀렉션 이후에 이제 버딩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제 버딩은 마찬가지로 코드 프로틴들이 결합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고, 이 버딩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메커니즘이 이제 사용된다라고 이제 제한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은 커베이처 인듀싱 프로틴들, 그래서 인지질과 능동적으로 결합하여 트랜스골지 네트워크 막을 굽게 유도하는 그런 단백질들에 의해서, 혹은 그 멤브레인 포스포리피드의 모디피케이션에 의해서 이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포리파제 A2에 의해서 트랜스골지 네트워크 막의 그 세포 기질면 쪽에 그 인지질이 있는데, 포스포리피드의 그 아실 체인 중에서 하나를 자를 수 있게 됩니다. 이 포스포리파제 A2가 그렇게 되면은 그 아실 체인이 한 개만 남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 아실 끝이 안쪽으로 향하게 되고, 막내 쐐기형 반쪽 단백질들이 어, 이제 세포 기질면으로 남기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들이 충분히 축적되게 되면 이제 막이 굽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포스포리파즈 A2에서 우리가 아실 체인 중에 하나가 잘리게 되면은 이제 그 막이 이렇게 그 포스포리피드가 좀 더 그 굽어진 형태로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정한 이 커베이처 인듀싱 프로틴에 의해서, 다른 경우는 그 포스포리피드의 어떤 변형을 가해서 일어나고, 혹은 그 세 번째로는 이제 프리페이즈 또는 그 트랜스골지 네트워크의 그 세포 기질면, 그러니까 세포질 쪽으로의 그 페이스 쪽에다가 특정한 인지질을 선별적으로 첨가하는 지질 전달 단백질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포스포리피드 아시메트리, 비대칭적인 이제 포스포리피드가 만들어져서 이제 또 굽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이 버딩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세 가지 경우를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버딩 과정이 이제, 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버딩이 일어난 후에는 이제 시전, 절단 과정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절단 과정이 일어나면은 이제 베지클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절단 과정에서는 이 다이네민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레스린 코트 추라 손왕의 목둘레에 루프를 만들고 GTP를 분해를 사용하여 절단한다. 즉 GTP를 분해하게 되면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그 베지클을 떨어져 나오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전 과정에서는 어, 이 다이내민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엑소사이토시스 과정에 있어서 어, 이제 버딩되고 시전된 다음에 이제 수송되겠죠. 수송되기 전에 우리가 언코팅 과정이 있는데 이 언코팅 과정에서는 우리가 HSC70이라는 단백질이 이제 중요하게 사용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그 ER에서 시스 골지 쪽으로 수송될 때는 이 SEC23라고 하는 단백질이 언코팅에 사용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엑소사이토시스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 HSC70이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코팅 과정에. 그래서 ATP를 사용해서 크레스린 코트를 깨뜨리고 목적지의 막과 이제 융합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레트린 코트를 언코팅하는 과정에서 이 HSC 70이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복이 해제되면 소낭은 미세소관 모터, 마이크로튜블 모터 또는 액틴 필라멘트를 따라 움직이는 마이오신 단백질에 의해서 원형질막으로 수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트랜스골지 네트워크에서 이제 원형질막 쪽으로 이제 계속 그 이제 엑소사이토시스 과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이제 파이널 스텝에서 보면은 이제 파이널 스텝은 이제 최종적으로 그 단백질이 원형질막 밖으로 분비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파이널 스텝은 이제 두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겠는데 하나는 constitutive secretion. 이것은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계속 분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간세포, 이제 리버셀에서 이 리버셀은 우리가 알부민을 합성해서 혈액으로 어,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간세포에서 알부민을 만들어서 혈액으로 분비할 때 이것은 constitutive secretion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일정하게 계속 엑소사이토시스가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regulated secretion 과정은 있는데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이제 엑소사이토시스가 일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어떤 외부 환경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분비하는 물질, 분비하기 위해서 첨부되는 물질, 그리고 그 분비되는 시기가 이제 조절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외부 환경에서 오는 어떤 시그널링 프로틴들에 의해서 이제 조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는 우리가 RAB, 랩이라고 하는 그 GTP 결합 단백질이 이제 이 테더링 베지 테더드 된 그 베지클
우리가 원형질막에 그 이제 구속된 그 베지클이 이제 엑소사이토시스를 마치는데 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형질막에 테더링하고 있는 베지클이 이제 그 최종적으로 엑소사이토시스 될 때 이 RAB, 랩이라고 하는 프로틴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시크리터리 베지클 같은 경우 이제 자이모젠 그래뉴 같은 게 되겠죠. 이것은 이제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때 이제 어, 보이는 것인데 어, 이제 소화 효소가 이제 베지클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이모젠 그래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그런 베지클 혹은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신경에서 사용되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어, 이 regulated secretion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자이모젠 그래뉴에서 우리가 그 그래뉴들이 최종적으로 엑소사이토시스 되기 전 단계에 그것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런 그 모여서 커다란 이런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컨덴싱 배큐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이렇게 커다란 어떤 복합체, 이런 시커멓게 보이는 이것이 이제 컨덴싱 배큐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컨덴싱 배큐얼로 있다가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씩 베지클 형태로 나와서 이제 엑소사이토시스 된다라는 것이죠. 그 베지클들을 우리가 자이모젠 그래뉴들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트랜스골지에서부터 해서 원형질막 쪽으로 플라스마 멤브레인 쪽으로 퓨전되면서 이제 완전히 엑소사이토시스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어, 이제 거꾸로 엔도사이토시스 되는 과정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포작용을 우리가 엔도사이토시스라고 그러는데 엔도사이토시스는 이제 시작은 플라스마 멤브레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엔도사이토시스에서는 도너 컴파트먼트는 이제 플라스마 멤브레인이 되겠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어느 어떤 타겟이 되는 부분이 이제 억셉터 컴파트먼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내포 작용의 필요성은 보면은 이제 외래 세포와 바이러스 등 세포 외부의 위험 물질을 파괴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주변 환경에 반응해서 세포 표면을 리모델링하여 환경에 대한 반응 혹은 부착 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어, 자, 여기 어, 원형질막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형질막에서 일단 여기 클래스트린 코티드 피트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버딩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원형질막에서 안쪽으로 버딩이 일어나고 이제 시전이 되면은 이제 클래스트린 코티드 베지클이 되겠죠. 즉 아까 요 버딩 과정에서 이제 그, 그 피복 단백질로서 클래스트린이 이제 붙는 거고 자, 그래서 베지클들이 이제 완전히 형성이 되면은 클래스트린 코티드 베지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트린은 이제 또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것이 이후에 이제 다른 어떤 목적지로 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어,
이제 세포 외부에서 이제 어떤 단백질들이 이제 그것이 이제 카르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외부에 있는 세포 밖에 있는 어떤 단백질, 이 카르고를 이제 셀렉션하는 어떤 리셉터가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이제 크레스린이 이제 붙게 되면은 크레스린 그리고 어댑터 프로틴이 이제 결합하게 되면은 안쪽으로 이제 버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버딩이 형성되고 다음에 시전이 일어나고 면은 이제 완전히 크레스린 코티드 베지클이 되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이제 크레스린하고 어댑터 프로틴들은 이제 릴리즈드 이제 벗겨지는 거죠. 언코팅. 언코팅이 일어나는데 자, 이 언코팅에서 중요한 단백질이 이제 HSC70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베지클의 이제 목적지는 엔도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도솜 이제 어울리 엔도솜이 목적지 억셉터 컴파트먼트가 되는데 이제 엔도솜에 가서 이제 테더링이 일어나고 도킹이 일어나고 퓨전이 일어나서 이 세포 밖에 이 선택된 카르고가 이제 얼리 엔도솜 안쪽으로 이제 수송이 최종적으로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텍스트를 좀 읽어보면은 크레스린이 원형질막의 세포 기질 쪽 면에 연결되어 피복 막공을 만들고 다이내민에 의해서 이제 떨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즉 시전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도 이제 이 다이내민이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한 피복 손항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즉 크레스린 코티드 베지클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피복된 손항, 크레스린으로 피복된 손항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HSC70에서 언코팅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이 손항은 이제 엔도솜 초기 혹은 후기 엔도솜으로 이제 가서 이제 그 가게 되는데 이 세포 안쪽에 남는 거는 이제 카르고가 되는 거고 카르고가 이제 수송이 되는 거고 이제 원형질막에서 재사용되는 것들은 다시 이제 어, 원형질막 쪽으로 가게 되는데 재사용되는 건 그 칼고 수용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용체는 원형질막 쪽으로 가서 어, 이제 재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요 이제 얼리 엔도솜으로 이제 완전히 퓨전된 이후에 여기 보면은 요 수송체, 수용체, 그 칼고의 수용체들은 다시 이제 이 그 원형질막 쪽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재사용되겠습니다. 대신에 이 칼고는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떨어져 나와서 이제 얼리 엔도솜 안쪽에 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형질막에서 이제 엔도사이토시스 된 그런 그 운반물들은 이제 엔도솜에 남게 되는데, 자, 우리가 엔도솜은 이제 초기 엔도솜, 후기 엔도솜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초기 엔도솜은 원형질막에서 유래된 손항과 그리고 트랜스골지 네트워크로부터 유래된 이 손항이 이제 모여서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엔도솜과 이제 손항 융합의 특이성은 상호 반응하는 분자들의 특정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마찬가지로 이 초기 엔도솜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 테더링 돼서 도킹해서 융합될 수 있는 그 손항들은 어,
이제 특정한 어떤 분자들의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이때 이제 얼리 엔도솜에서 그 테더 프로틴 역할을 하는 게 이 랩5라고 하는 프로틴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랩5에 결합할 수 있는 이런 와 테더링 될 수 있는 그런 그 베지클들, 이런 베지클들은 이제 얼리 엔도솜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특정한 그 소낭에 있는 그 어떤 표지 단백질과 그리고 억셉터 컴파트먼트에 있는 특정 단백질 간의 어떤 상호작용, 그 적절한 그 결합이 있어야지만 그 베지클들이 이 어, 테더링 될 수 있고 도킹 될 수 있고 융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기 엔도솜과 소낭 융합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과정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소낭이 융합이 되면은 이제 운반물과 수용체는 분해되고 이는 초기 엔도솜의 pH가 외부 pH보다 약간 낮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즉 아까 그 운반물과 그 운반물의 수용체가 이제 결합이 돼 있었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이런 형태로 결합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얼리 엔도솜과 융합이 일어나면은 이 얼리 엔도솜 안에 그 pH는 외부의 pH보다 조금 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pH가 여기서는 6.4에서 6.8 정도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낮은 pH에 의해서 이 안쪽으로 이 베지클 그 운반물과 운반 수용체가 이 안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용체와 이제 운반물은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붙어 있지 않고 pH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엔도솜의 이 낮은 pH가 유지되는데 이 낮은 pH는 이제 양성자 펌프 단백질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톤 펌프가 이 얼리 엔도솜에 있어가지고 이 엔도솜 안쪽으로 계속 이 수소이온을 집어넣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pH는 이제 계속 낮아지고 pH가 6 이하가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후기 엔도솜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H가 6.4에서 6.8 정도 되면은 이걸 초기 엔도솜, 얼리 엔도솜이라고 그러고 pH가 좀 더 낮아지면은 우리가 후기 레이트 엔도솜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엔도솜의 낮은 pH가 내용물의 선별과 활성화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그 엔도사이토시스 과정을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좀 더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엔도사이토시스는 이제 원형질막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원형질막에서 이제 엔도사이토시스가 일어나서 이제 초기 엔도솜으로 이제 오게 되고 그 그 베지클에 운반되어 왔던 운반물들은 이제 초기 엔도솜의 낮은 pH에 의해서 그 수용체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되고 그 수용체는 레이트 엔도솜이 됐기 전에 소낭을 형성해서 떠나서 다시 원형질막으로 가서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랜스골지 네트워크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베지클들이 와서 이 초기 엔도솜에 합류하게 되는데 그 베지클들 안에 이제 운반물들은 우리가 그 어떤 게 있냐면은 양성자 펌프 그리고 림프라고 하는 단백질 그리고 여러 가지 가수분해 효소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
그 운반물들은 들 중에는 이 만노즈 6 포스페이트를 로 표지된 그런 예를 들면은 이 가수분해 효소는 이제 만노즈 6 포스페이트로 이제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가수분해 효소에 그래서 이 만노즈 6 포스페이트를 인지하는 그런 수용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만노즈 6 포스페이트 수용체라고 하죠. 즉, 이 만노즈 6 포스페이트 수용체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만노즈 6 포스페이트로 표지된 그런 운반물들이 이제 수송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그 운반물들을 이제 그 이 소낭으로 와서 소낭에 의해서 실려와서 이제 초기 엔도솜으로 이제 함유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양성자 펌프 같은 경우는 이 수소이온을 더 이 안쪽으로 초기 엔도솜 안쪽으로 이제 집어넣게 되고 이 운반물들은 가수분해 효소는 이제 그, 그 수용체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가수분해 효소. 그런데 이 pH가 6.4에서 6.8에서는 아직 그 비활성의 형태,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형태로 이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다가 이제 그, 그 프로톤 펌프, 양성자 펌프에 의해서 계속 이제 수소연이 들어오게 되고 하면은 이 pH가 점점 낮아져서 이제 후기 엔도솜이 되는 거죠. 그래서 pH가 6.0 이하로 되는 거죠. 이하로 되게 되면은 이 가수분해 효소가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pH 5에서 가수분해 효소가 활성화되면은 이제 운반물들이 이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돼서 소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에서 온 세포 밖에서 엔도사이토시스에 의해서 들어온 이 운반물들이 이 트랜스골지 네트워크에서 온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서 이제 후기 엔도솜에서 이제 분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아까 트랜스골지 네트워크에서 온 단백질 중에서 우리가 이 림프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백질들이 우리가 림프가 되는데, 자, 이 림프라고 하는 단백질들은 이 글라이코칼릭스라고 하는 물질을 여기에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림프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 리소솜, 라이소솜인 경우에 이 글라이코칼릭스를 이 어, 이렇게 림프가 잡아둬서 이 라이소솜이 이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서 이제 공격받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라이소솜은 이 림프 단백질 그리고 그에 의한 글라이코칼릭스에 의해서 보호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가수분해 효소로부터. 그래서 이 라이소솜이 이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라이소솜은 좀 더 그 pH가 낮아져서 pH가 5.0 이하로 됐을 때 우리가 라이소솜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 슬라이드에서 봤던 트랜스골지 네트워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베지클들이 이제 그 얼리 엔도솜으로 이제 소낭을 형성해서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만노즈 6 포스페이트로 표지된 그 가수분해 효소가 이제 얼리 엔도솜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소솜으로 향하는 단백질은 골지체에서 일어나는 만노즈 6 포스페이트 시그널에 의해서 선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노즈 6 포스페이트 수용체는 이제 어댑터 단백질에 의해서 인식되고 이어서 크레스린이 피복 막공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이제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이 리소솜에 필요한 이 효소가 처음에 이제 만노스에 결합을 하게, 만노스가 여기에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시스 골지망으로 이제 오게 되면은 어, 이 당인산이 여기 당하고 인산이 만노스에 결합하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해주는 효소가 포스포트랜스퍼레이즈에 의해서 이제 어, 그 당인산이 만노스에 첨가가 되고, 자 이후에 트랜스골지에 와가지고 이, 어, 이 당은 어떤 효소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 그리고 남게 그 이제 제거가 되면은 우리가 만노즈 6포스페이트만 남게 되는 거죠. 끝에. 그러면 이제 이 가수분해 효소는 만노즈 6포스페이트에서 이제 표시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트랜스 골지망에서 이제 이 가수분해 효소 그리고 만노즈 6포스페이트로 표시된 가수분해 효소는 이거를 인식할 수 있는 그 수용체에 의해서 이제 카르고 셀렉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왼쪽 부분에 보면은 이제 만노즈 6포스페이트 수용체가 있고, 그 수용체에 만노즈 6포스페이트로 표시된 가수분해 효소가 이제 이렇게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크레스린에 의해서 이제 버딩이 되고 이제 베지클이 만들어져서 이제 초기 엔도솜으로 이제 함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이제 그 가수분해 효소는 이제 리소솜에서 어 이제 가수분해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수용체는 다시 트랜스골지로 가서 이제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라이소솜 효소는 만노즈 6포스페이트로 이제 표지가 돼서 이제 초기 엔도솜으로 와서 그 이후에 이제 라이소솜에서 그 가수분해 효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활성화된 이 하이드롤레이즈 엔자임 가수분해 효소가 이제 그, 그 엔도사이토스 된 그 물질들을 이제 라이소솜에서 이 다이제스트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 개 이제 다이제스션 된그 프로덕트들은 이제 단백질인 경우에는 이제 아미노산으로 프로덕트가 남게 되겠고, DNA나 이제 RNA들은 뉴클레오타이드로 이제 분해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그 사슬이 긴 탄수화물들은 최종적으로 모노 혹은 다이세카라이드로 이제 다이제스션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우리가 하이드롤레이즈 엔자임은 이제 프로테이즈, 단백질 분해는 이제 프로테이즈에서, 그리고 글라이코시데이즈, 이제 탄수화물들은 글라이코시데이즈에서 분해가 되고, 다음에 DNA즈는 DNA즈2, 다음에 포스파테이즈는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로부터 인산기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효소들에 의해서 그, 그 엔도사이토시스 된 그 물질들이 이제 분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라이소솜으로 들어온 프로틴, DNA, 포스포리피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가수분해 효소들에 의해서 이제 분해가 돼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다시 그 세포 안에서 재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 슬라이드에서 이제 림프라고 하는 단백질이 그 라이소솜에서 이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서 이 라이소솜이 가수분해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했는데 이 림프라고 하는 이제 단백질이 어, 여기 보면은 어, 이런 단백질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림프 말고도 이제 램프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또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역할은 우리가 글라이코칼릭스라고 하는 물질을 그 라이소솜 안쪽 공간에 그 이제 형성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램프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그래서 이 글라이코칼릭스가 이 그 라이소솜 안쪽에 이렇게 형성됨으로 해서 가수분해 효소들이 라이소솜을 분해하는 것을 이제 막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라이소솜은 이제 외부에서 온 엔도사이토시스 된 이제 프로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가수 분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멤브레인도 이제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멤브레인. 자, 그래서 세포막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멀티베지큘라 바디를 형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베지큘라 바디는 이 왼쪽 그림에서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멀티베지큘라 바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비퀴틴이 어, 어떤 표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비퀴틴이 그 리셉터에 붙어가지고 먼저 그 막 단백질의 세포질 꼬리를 이제 표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어, 이제 멀티베지큘라 바디를 형성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라이소솜은 이제 이 멀티베지큘라 바디를 이제 최종적으로 파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제스트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상으로 우리가 그 내막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질 수송 과정, 운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수업은 마치고 다음 두 슬라이드에서 이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는 이제 피복 단백질의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 그 버딩되는 그 멤브레인을 스테빌라이즈하는 안정화하는 그런 그러니까 소낭을 형성하기 전에 그 버딩 과정에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피복 단백질들이. 자, 다음은 이제 어떤 순서적인 측면에서 맞는 순서를 이제 고르는 문제인데 지금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콥트 코티드 베지클 이것은 이제 ER에서 우리가 ER 골지 인터미디에이트 컴파트먼트로 갈 때, 즉 ER에서 시스 골지 쪽으로 갈 때 우리가 콥트 프로틴이 역할을 하고, 다음에 그 골지에서 시스 골지에서 트랜스 골지 쪽으로 갈 때는 우리가 콥1이 역할을 한다 그랬죠.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크레스린 코티드 베지클로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시크리터리 그래뉴, 시크리터리 베지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엑소사이토시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맞는 순서는 이제 2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내막계와 이제 운반 과정, 막 운반 과정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